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시기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오는 후보자도 많지만 결국적으로 무슨 짓을 또 해도 안 된다는 이런 또 주장이 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또 나온 후보들은 이 내용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나온 또 뭡니까 조사에서는 다음 대권 주자 중에서 가장 유력 후보자 이재명이 30% 나왔고요. 또 더 웃기는 것은 가장 비호감 대통령이 돼서 안 될 또 후보자 또 37%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비호감이 37%, 7%가 더 높다는 거죠. 대통령 대단한 30%도 있지만 다음 대통령의 가장 비호감 안 나와야 될 사람도 37%를 뭐 둘 다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자를 누릴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될까 지금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뭡니까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색깔이 지금 이 시대는 분명한 이제는 뭡니까 민주당과 뭐 있죠 어떤 국힘당이 어떤 대결이 아니고 지금은 체제 전제 종북 세력 종중 세력과 보수 우파의 양대 세력이 지금 갈라진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렇게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아젠다는 거기서 지금 가장 큰 아젠다는 바로 개헌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개표를 하자. 이 아젠다를 띄우는 사람이 결국적으로 이쪽에 보수 우파의 프레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내란 수개라든가 내란은 어떤 머리로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헌을 주장해야 되고요. 수개표를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많이 하자는 어떤 이런 뭡니까 프레임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자들이 뭡니까 저 민주당에서 깔아놓은 거는 뭡니까 부정선거 이에 대한 프레임을 갖다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붙자만 얘기해도 저자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결국적으로 뭡니까 이상한 머리로 갖다 프레임을 덮어 씌우니까 이쪽에서는 뭐 개헌을 들고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원식과 이재명 파가 좀 싸울 수가 있는 내분을 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수개표를 주장을 해야 된다. 어차피 뭡니까 수개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하고는 어차피 저자들은 받아들이기도 않겠지만 그러나 대선에서는 수개표를 끝까지 뭡니까 밀어붙여야만이 저자들이 뭡니까 그 웅덩이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도 어차피 부정선거의 프레임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개표나 개헌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자는 이 세 가지 어젠다가 지금 온 대선에는 최고 출렁이는 그런 어떤 문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뭡니까 이분은 저기 북한에서 탄력을 해서 아주 우리나라까지 온 그런 분이죠. 또한 뭡니까 북한 여권으로서 대한민국 땅을 밟은 최초의 그런 분이고 좀 신기롭게 하지만 그날을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와서 가족 3명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신 분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코에서 독일에서 대한민국을 북한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계시가 도왔다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6월 3일에 저는 뭡니까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6월 3일 날이 보니까요. 을사년의 신사월에 바로 계묘일이 되는데 앞전에 우리가 진날도 4월 4일이 계묘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계묘일에서는 아무래도 저쪽이 유리한 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날을 잡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것은 철학자 일면에서 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계묘일은 이재명이 가장 유리한 날이 돼서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우리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날은 잡는 것은 우리 쪽 아직까지 국무위원들이 잡는 거니까 그 날을 피하시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태산 씨죠. 북한에서 가족 2명과 같이 넘어온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또 신기롭게 보니까 신비를 가지고 그 기적을 뚫어서 온 그런 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죠. 그날 비행기 표도 세 개가 남았다네요. 또 그날이 만약 오지 않고 다 그 다음날 있으면 이분은 북한으로 붙잡혀 간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체제를 정확하게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읽고 있는 그런 분이다. 특히 체제에 대해서는 아주 북한에 계시다가 아주 높은 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그 북한 체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오늘 대통령 선거 나온 분들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된다. 부정선거 밝히려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종북 친중 역적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다. 보수 우파는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 누구들은 계속 싸운 다음에 거리로 달려나가고 또 누구들은 이재명을 누를 만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떠든다. 그들은 벌써부터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등을 대선 후보로 거론하며 편을 갈라서 서로 헐뜯고 저들끼리 흥분하여 싸운다. 참으로 생각들이 없는 아베바 같은 인간들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 맥도 못 추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무슨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 왜 쫓겨났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요. 부정선거를 덜추려 하니까 저희들이 재상을 감추려는 자들이 잡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는 홍준표나 김문수가 아니라 그 하레비가 온다 해도 그들을 지켜줄 공권력도 군대도 어떤 정치 세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사들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와 공수처를 해산해버릴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 누가 와도 선거에서 당선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당선된다 해도 또 탄핵당할 것이다. 내 말이 틀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고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당선 못 된다. 그리고 아직도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정말 멍청한 자들이다. 솔직히 말하면 선거표를 진 국민들 중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보다 아직도 애국 우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사실은 종북 좌파들도 잘 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만 한다면 종북 좌파들은 절대로 우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김대중 때부터 부정선거 노름이 시작되었고 점점 발전하여 이제는 사전에 벌써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수준이 되었다. 오죽하면 이해찬 같은 자들은 앞으로 20년, 100년 동안은 선거 걱정 없다고 주절됐겠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벌써부터 자기 좋은 자들을 대선 후보로 정해놓고는 그놈이 제일 좋다고 보수 우파끼리 싸우는 꼴이 참으로 어리석다. 공산주의는 독재자의 독성 때문에 망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주둥이 때문에 망한다는 어떤 사람의 말이 하늘의 계시처럼 생각난다. 대한민국의 중과 이재명과 민주당의 합작품인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고는 보수정권은 절대로 다시 서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7일 김대산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분의 말이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온 여러 대선 주자들도 이분의 얘기를 아주 새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나가느냐 그래야만이 저자들의 아가리에 그냥 통째로 안 잡아 미킬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도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지략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 저는 개헌을 첫 번째로 들고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원식과 또 이재명이 그냥 친명파들이 싸우도록 어떤 이런 게 아젠다를 갖고 나가야 된다 이래 보고요. 수개표를 주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부정선거 계속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몰고 다니니까 결국 부정선거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수개표를 하자 이런 아젠다를 또 갖고 나가야 되고요. 또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많이 하자 이런 것을 대선 주자들은 이것을 갖고 나가는 것이 그래도 최소의 어떤 외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하면은 대선에 어떤 뽑힌 주자들도 어차피 멍청하게 그냥 또 이렇게 이번에 헌재 재판소 마녀상이 찬양처럼 우리가 인민재판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64%가 인정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보수파에서 대통령이 안 나오면 분명히 우리 윤 대통령은 큰 곤욕을 치를 것이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젠다를 갖고 나와서 저자들의 어떤 내분을 일으켜야 이쪽이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산 씨의 이 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발봉쌤입니다.